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구강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구강건조와 혀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병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강 내 점막에 형태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혀를 중심으로 입안 점막 부위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혀통증뿐만이 아니라 입마름이나 미각 이상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혀가 아프면서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두 가지 임상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혀통증 사례 첫 번째입니다. 58세 여자 환자가 2년 전부터 시작된 혀에 타는 듯한 통증과 더불어서 입안의 건조감을 호소하는 사례입니다. 안정시 타액분 비율은 분당 0.1ml 이하로 측정이 되었고, 자극 시에는 타액분 비율의 저하가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혀 표면 위에 유두가 모두 탈락이 돼서 매끈매끈한 붉은색의 색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통증 사례입니다. 60세 여자 환자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아린 듯한 혀의 통증 및 입안에 텁텁하고 끈적거리는 건조감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안정시 타액분 비율은 분당 0.3ml를 보였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품이 많은 설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혀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공통의 증상과 더불어서 입에 건조감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외형적인 혀의 양상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혀통증 사례 1에서는 유두가 모두 탈락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혀통증 사례 2에서는 오히려 설태가 거품이 많은 설태가 쌓여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 건조의 양상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강 건조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주관적 증상으로서 반드시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타액 성분의 변화가 있어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혀통증 사례 2와 같이 타액 분비율은 정상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타액 점성,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양상에 거품이 많은 침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입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이나 생리적인 탈수로 인해서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의 복용, 우리 흔하게 먹는 항우울제나 항고혈압제, 항히스타민제, 당뇨병 약 등이 흔하게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는 쇼그린 증후군이나 타액선의 염증이나 종양과 같은 이상 상태에서도 구강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 두경부에 암이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타액선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구강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들어가면서 타액선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서 복용하는 약물이 늘어남에 따라 구강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의 증상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또 타액의 분비 저하로 인해서 충치가 잘 생기고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올 수 있으며, 맛을 잘 못 느끼거나 이상 맛이 신맛이나 쇠맛 같은 이상한 맛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입냄새,
또 구강 자결감과 같은 구강 점막의 과민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액 분비 감소로 인해서 혀의 형태적인 변화가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건조한 양상의 혀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도 건조함을 보이고 있고요. 혀 위에 유두가 탈락이 돼서 부분적으로 탈락이 돼서 붉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유두의 위축으로 인해서 변형된 혀의 모습입니다. 위축된 혀의 유두로 인해서 혀가 조약돌 모양으로 울퉁불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갈라진 혀의 모습입니다. 혀의 갈라짐은 유전적 소인으로 갈라지기도 하지만 평소 나타나는 갈라진 정도가 구강 건조, 즉 타액 분비 저하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조증의 진단입니다.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외에 혀나 구강 점막의 외형적 변화를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액 분비율의 측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정량적으로 분당 타액이 얼마나 잘 분비되는지를 측정해서 표준 정상 범위 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안정시와 또 자극시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구강 점막의 건조도를 측정하거나 타액선의 섬광 조영술을 통해서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조증의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1.5리터 내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야채 및 과일 섭취를 통해서 산미를 통해서 타액선의 자극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이용한 타액선의 기능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무설탕 껌을 씹어서 타액선을 자극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15분 내외로 적절한 껌 씹기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공 타액이나 전신 타액 분비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사용되는 필로카핀이나 세비멜린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약제로서 적정량 사용해서 그 타액선이 남아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의 한방 치료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구강 건조증은 조증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게 되는데, 실증의 경우는 열로 인해서 내부 진액이 손상되어 유발된다고 보고, 허증의 경우는 진액을 생성하고 수액대사를 담당하는 기능의 저하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효를 내리는 석고나 황금, 지모 등과 음액을 보충하는 생지황, 현삼, 사삼, 구기자 등을 다용하게 됩니다. 또 임상적으로 육미지황탕과 증액탕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최근에 백호가 인삼탕은 동물 실험에서 타액선에서 수분의 수송과 관련된 단백질인 아쿠아포린5의 발현을 증가시켰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혀 통증은 구강건조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타액 분비 기능이 저하되면 혀 위의 유두 조직이 위축되거나 탈락하게 되어 혀는 붉고 맨질맨질한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혀를 비롯한 건조한 구강 점막 조직의 민감성이 높아지게 되어 직접적으로 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인자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오히려
타액이 끈적이고 거품이 많은 분비 상태로 변하게 돼서 입안에 설태도 많아지고 거품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과 같은 인자가 대뇌에서의 민감성을 높여서 혀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강 건조증의 상태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혀 통증과의 관련을 잘 살피는 것이 치료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혀 통증과 구강 건조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